네, 그 여름날의 거짓말은 손현록 감독님의 첫 장편 데뷔작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분에 추정되어서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네, 저도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 소속이고 그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작품의 간담회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설렙니다. 네, 그러면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록 감독님, 네, 박서윤 배우님, 최민재 배우님, 그리고 윤태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여름날의 거짓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서윤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그 여름날의 거짓말에서 다영 역을 맡은 박서윤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민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그 여름날의 거짓말에서 병훈 역을 맡은 최민재입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외 선생 지성 역할을 맡은 윤태라고 합니다. 더운 날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최민재 배우님의 그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군복무 중이시고요. 잠깐 휴가 나오셔서 이렇게 지금 홍보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질문해 주시는 분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감독님께 이 영화 어떻게 기획하고 또 각본 써서 이렇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 단편 영화들도 청소년으로 많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 감정을 느껴야만 하는 어린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것의 이면을 느끼는 가정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단편에서의 관심사가 장편까지 이어졌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배우님들 이 영화 각본 받고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고 본인의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사실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도 그 앉은 자리에서 쭉 다 읽었었거든요.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몇 번 더 읽어본 다음에 나 이거 진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감독님께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다영이는요. 저만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데 밉지만 밉지 않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17이라는 미성년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서 더 그래 보이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영이랑 캐릭터가 좀 약간 안쓰럽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영이는 조금 당돌하게 행동을 하지만 안쓰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최민재 배우님. 저는 시나리오 처음 읽어봤을 때 저도 이게 처음 보는 약간 장르? 처음 보는 느낌의 시나리오라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병훈이라는 역을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인물이 참 매력적이고 진짜 하고 싶다. 이 역할을 내가 너무 하고 싶다 해서 감독님과 오디션을 한 3번 정도 보고 감독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병훈이는 정말 솔직한 17살 그건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병훈이의 솔직함 때문에 일이 생긴 것 같고, 병훈이가 솔직해서 지인이를 만나고, 솔직해서 다시 다영이를 또 만나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행동하는 그런 17살 고등학생 병훈이인 것 같습니다. 그 두 여자가 이렇게 본인을 두고 이렇게 머리채를 잡을 때 뭐 그런 뭐 판타지나 어떤 쾌감 같은 것들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 장면은 좀 판타지라기보다는 공포스러웠고, 다영이와 지인이가 생각보다 힘이 많이 셌어요. 제가 지인이가 저를 밀었는데 제가 사실 버티려고 했는데 진짜 밀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진짜로 두 명의 여자를 두고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태 배우님. 네, 일단 책을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방식들이 너무 흥미로웠고, 감독님을 이제 보고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보자마자 바로 읽어보고 싶다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재밌게 촬영했고, 그렇습니다. 그 질문 또 뭐였죠? 네, 본인이 생각하는 지석 캐릭터. 네. 지석이란 인물을 처음 봤을 때는 참 점잖지만 찌질하다라는 그 키워드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촬영할 때도 감독님한테 많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사실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찍으면서 어떤 그런 방향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자님들 혹시 질문 준비되신 분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럼 또 질문이 준비되는 동안에 네, 감독님 배우마다 조금 그 연기에 대한 디렉팅이 좀 달랐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달랐나요? 사실 저도 이제 연기가 뭔지 모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했는데 그냥 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디렉팅을 할 때 배우분들마다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되게 너무 놀라운 것들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다르게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좀 배우분들마다 다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캐스팅 과정에서 그 이제 미팅 오디션을 할 때도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저에게 쌓인 어떤 정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서윤 씨는 워낙 또 베테랑 배우이고 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너무 잘 보여주고,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을 되게 바로바로 캐치하셔서 많이 해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그리고 민재 배우는 이제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서윤 씨랑은 다르게 서윤 씨는 되게 어릴 때부터 이제 연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민재 배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면 그 구체적인 디렉션 때문에 오히려 방금 테이크에서 좋았던 것들이 안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재 배우에게는 조심스럽지만 그냥 혹시 모니터링을 안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좀 현장에서 부탁을 드렸고, 정말 자유롭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의태 배우님도 너무 베테랑이셔서 네. 그냥 이거 제가 좀 어쩌면 좀 무책임한 걸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의태 배우님이랑 서윤 배우님 만났을 때 의태 배우님한테 뭐 좀 가르쳐 줘라고, 가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뭘 가르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든 그냥 여기서 가르쳐주면 된다. 30분 동안 가르쳐주고 있으면 된다. 뭔가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뭘 가르쳐 주셨나요? 그 장면 찍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눠주셨어요? 어떤 대화를 네. 나누셨어요? 그냥 인생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또 꼰대같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네. 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사담. 그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잡힌 거죠. 네. 네. 촬영 때 촬영 때요? 네. 촬영 때는 사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고민이 됐어요. 이 과외 선생 수학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그래서 집에서 짧게나마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네. 질문 준비되신 분은 언제라도 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박서영 배우님 대학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도 어쨌든 고등학생 시기를 겪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이 다영이에게 공감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생이라서 공감되었던 부분보다는 그냥 어쨌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걔가 바람 폈대 하면서 이제 우는, 갑자기 뿌잉 하고 우는 장면도 있고, 이제 엄마랑 같이 있는 씬들에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고, 고등학생으로서 공감됐던 게 있다면 그냥 정말 약간 무턱대고 꿈을 꾸는 그런 게 좀 공감됐어요. 이제 아이돌이 하고 싶다고, 저런 거 하면 돈 많이 벌겠죠? 이러면서 갑자기 앞에서 춤을 추고, 병훈이가 우쿨렐레 치고 있으면 옆에 춤추면서 나 아이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네, 그리고 마지막에 댄스학원 등록해서 춤추는 장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여고생다운 발상이다,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춤추는 장면들이 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아니면 평소에 좀 그 단련이 돼 있으신 건가요, 훈련이? 아니요. 저는 제가 다영이랑 비슷한 점이 있다면 몸치인데 춤추는 걸 좋아하는 게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 댄서분께서 안무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이제 이 영상을 연습해서 촬영 당일날 와라 라고 하셨고, 제가 나름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갔고,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춘다고 좀 더 못 춰도 될 것 같은데 하시길래 진짜 못 췄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서 좀 슬프긴 하지만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못 추는 게 좀 컨셉이었군요. 감독님이 또 네, 맞아요. 못 요구하신 쳐줬으면 좋겠다고. 거. 네, 좀 어설픈 게 네, 맞아요. 네,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재 배우님은 지금 장편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이게 호흡을 같이 또 주연으로서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일단 첫 장편이다 보니까 너무 얼떨떨하고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이 서윤 누나도 그렇고 유태 배우님도 그렇고 다들 경력도 많으시고 이게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현장 처음 갔을 때, 리딩 할 때부터도 사실 저희가 리딩을 그냥 아예 감정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 가서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뭐 제대로 맞춰본 것도 없고 그냥 대사만 계속 감정 없이 했을 뿐인데 가서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가서 서윤 누나한테는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하면서 진짜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항상 하는구나. 그 펜션 씬에서 가장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누나가 대본에도 없던 감정이 갑자기 생겨서 저한테 주고 저도 그걸 받고 그렇게 정말 많이 배우고, 네, 너무 많이 배운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 아까 펜션씬 정말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감정이 올라오는 부분. 아마 이제 정말 많은 감정의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희태 배우님, 연기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힘들었던 네, 이번 영화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요? 좀 뭐 본인이 스스로 이 영화에서 내가 그래도 좀 빌런 역할인가 이런 생각하셨었나요? 그쵸, 너무 찌질하죠. 힘들었다. 라면 먹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후반부에 라면 먹는 게 잠깐 방금 나와 보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너무 너무 맛이 없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래요. 그때 좀 힘들었고 뭐 역할을 만들 때는 사실 뭐 이렇게 뭘 염두에 두거나 뭐 특정을 해서 만들진 않았고 그냥 그 감독님의 디렉션에 좀 그런 감정만 가지고 현장에서 그 상황만 가지고 좀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감사합니다. 간판에 052라는 지역 번호가 보이던데요, 감독님. 촬영지가 울산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다영이 아빠는 어디로 간 거냐. 네, 그 부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촬영을 울산에서 거의 전회차 한두 회차 빼고는 다 울산에서 찍었는데요. 이 영화의 깊은 바다와 어떤 높은 파도가 이들이 사랑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해서 울산에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나름 이제 지역성을 좀 많이 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투리도 쓰지 않고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를 그냥 어느 바다 마을로 느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영이 아버지는 네.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다영이 그리고 엄마 그리고 이제 과외 선생님 지석의 아내인 은혜까지 다 어떤 사랑에 의한 어떤 상황들의 상처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영이도 이런 상처들을 겪고 있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이제 엄마 또한 어떤 상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아버지랑 갈라섰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두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태도가 굉장히 궁금하다. 어떤 식으로 영화를 좀 연출하고 싶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저기 촬영 감독 이제 이도원 촬영 감독이 여기 계실 텐데요. 둘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이 인물들을 재단하지 않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영이나 병훈이나 지석이나 되게 어떤 실수 혹은 잘못들을 하는데 그런 지점들을 우리는 이 사람 그런 지점 하나를 보고 판단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좀 거리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도 되나 이 친구들한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찍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른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자기 일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의도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저희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구나. 오히려 아이들이 조금 미숙하지만 뭔가를 책임지려는 게 오히려 되게 숭고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걸 좀 잘 담아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이 어떤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냥 지역색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바닷마을 같은 느낌. 네, 그리고 그 바다들이 좀 다양한 바다들이 있었었고 울산에서 또 제작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울산으로 가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머가 있는데 계획된 건지 아니면 좀 애드립이 많았는지도 궁금해하시네요. 사실 저희는 촬영할 때는 어떤 유머라고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에서야 다시 보면
저게 애들이 참 철없는 대사를 한다거나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몰입해 있어서 그 좀 바보 같은 얘기들을 해도 그게 웃기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찍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저희에게 다가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영화가 다루어졌는데 감독님께서는 또 어떤 계기로 이런 17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께도 다영과 병은 각자 인물로서 첫사랑은 어떤 의미를 담고 또 연기를 했는지도 궁금해하시네요. 감독님부터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어떤 계기로 이제 17의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는지. 어떤 계기? 계기가 있으셨나요? 곤란한 조금 질문. 고민하고 네. 네, 그러면 배우분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네. 다영과 병은 각자 인물로서 첫사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연기를 했는지 여기서 사랑의 힘이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이라는 게 처음 했던 사랑보다는 그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28일밖에 사귀진 않았어도 잠깐 이게 지인이한테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진짜 첫사랑인 다영이에게 네. 가서 네. 저는 첫사랑이라는 의미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네. 그런 느낌이 나왔어요. 정말 너무 와닿네요. 사실 첫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첫사랑의 정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각자 다르고 잘 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윤 배우님은 아마 사실 저도 연기를 하면서 계속 아직까지도 이게 사랑이라는 걸로만 정의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다영이가 병훈이한테 이별 통보 바람 폈다는 얘기를 듣고 과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병훈이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객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나는 이 사랑을 너무 지키고 싶고 그냥 나는 병훈이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감정들이 휘몰아쳐서 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들이 정말 수많은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게 오롯이 다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사랑 사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지 않았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그 안에 그냥 다영이라는 애 자체 캐릭터 자체에 보면 성장하는 부분도 있었고 고등학생 철없는 시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첫사랑은 어떤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임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혹시 네. 제가 이제 저도 그 질문을 듣고 좀 돌이켜 보니 그 정서라는 단편 영화 때도 여고생이 주인공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영화를 이제 찍으면서 느꼈던 게 제가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주인공한테 어쩌면 저라는 사람이 되게 잘 공감하고 이렇게 몰입되는 주인공의 어떤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영이가 되게 멋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비겁한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어떤 당돌한
주인공을 부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사랑이란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뭔가 당당한 네, 그런 인물로 그리고 싶으셨군요. 네, 그 전체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배우로 성장하고 싶은지, 어떤 역할을 또 해보고 싶은지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태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뭐 성장이라는 표현이 조금 안 어울릴 수 있는데, 네, 또 앞으로 어떤 배우로 기억에 남고 싶은지. 일단 쉬지 않고 일하고 싶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배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천천히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좀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쉬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성실한 배우로서 쉬지 않고 일하는 배우.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년 1월에 제대를 앞두고 계신 최민재 배우님. 네, 내년에 잊혀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다양한 얼굴을 가진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 작품도 정말 온다면 좋겠지만 이번 역할과는 완전 정반대인 역할도 맡아보고 싶고 다음에는 찌질하지 않은 더 멋있는 사람으로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찌질하다는 생각은 저는 하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서윤 배우님. 저도 유희태 선배님처럼 쉬지 않고 일하고 싶어요. 요새 영화가 그렇게 뭔가 활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뭔가 지금 이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모든 영화인들이 좀 더 용기를 내고 이럴수록 조금 더 단합하고 힘을 내서 영화에 계속 출연을 하고 싶고 네, 영화가 다시 활발해질 때까지 노력하는 거기에 하나의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성숙한 답변이네요. 영화 산업까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은 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벌써 막 다음 작품도 기대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다음 주 이제 이 영화 개봉인데 뭐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영화도 찍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또 다음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엄마 캐릭터의 어떤 엄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학교 교사로 일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음 영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좀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네, 스토리가 아마 있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로 넘어간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되는데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드릴 거고요. 감독님 이 영화 찍으면서 이제 가장 좀 힘들었던 장면이 그 사자 대면하는 장면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뭐 디렉팅도 힘들었을 텐데 이 배우들의 그때 감정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한 번씩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 찍을 때. 네, 먼저 이제 이 영화가 되게 힘들게 찍었던 영화예요.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모두. 그리고 그 가장 그 끝에 있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사자대면 장면인데 사실 진짜 잠도 잘 못 자고 뭐 밥은 그래도 좀 잘 먹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랬는데 이제 좀 또 촬영이 많이 딜레이가 되고 그런 순간에 이제 그 장면을 찍었었는데 배우분들은 되게 시나리오대로 잘 해주셨는데 뭔가 저는 이게 되게 생각한 것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촬영 감독님도 저한테 뭐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이렇게 되게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우분들을 한 분씩 방으로 모셨어요. 그 무슨 방이? 네, 진실의 방. 그런 것처럼 배우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뭔가 생각했던 것들이 안 나와서 그런데 혹시 잠깐씩 대화를 하냐 해서 네, 한 분씩 불러서 그 캐릭터에 대해 다시금 얘기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캐릭터의 입장으로서 막 약간 이간질하듯이 또 막 해보고 뭔가 그런 식으로 막 했던 것 같아요. 막 혼자 애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결국에 다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애정하는 장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실의 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배우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윤 배우님 말씀해 주실래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사실 근데 그게 거의 막바지 좀 전이었고 그 전부터 이제 감독님이 꽤 많이 진실의 방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밤에 촬영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촬영 전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그 모든 시간이 저에게 진실의 방이었거든요. 뭔가 감독님도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시나리오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찾아가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진실의 방에서 서희씨, 근데 다영이는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다영이는 지금 저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다영이가 그 녹음된 파일이 나오는 핸드폰을 뺏으려고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등등의 것을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때 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풀려서 모르겠어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저 진짜 이 질문을 그만 듣고 싶어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감독님은 눈이 반짝하시면서 그렇네요. 다영이는 이 상황에서 뭘 할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오케이, 서희씨 나가셔도 됩니다. 뭐지? 하면서 나왔어요. 얼렁뚱땅. 그래서 그때 이후로 결국 마지막으로 촬영된 게 정말 약간 힘없이라고 할까요? 약간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좀 수긍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찍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래서 약간 다르게 의도가 전달이 됐지만 네, 감독님은 그때 그런 답변이 너무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요? 그냥 이러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네. 네, 그 자포자기한 듯하게 표정이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나온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최민재 배우님도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정말 열심한 밤이었고 정말 다들 체력적으로 이미 다 지친 상태였어요. 배우님들도 다 너무 힘들고 이제 진실의 방으로 저도 끌려간 다음에 끌려가서 계속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병훈이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은 저도 진짜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느껴진 대로 해보겠다. 그러고 이제 감독님도 저를 내보내 주시고 정말 4명이서 원래는 그 구도가 그 2개로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도로 막 풀샷으로도 찍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정말 이게 그 장면에서 공포감이 생기더라고요. 4명이서 숨 막히고 지석이가 말하면은 병훈이는 다영이한테 집중이 가 있고 다영이는 이 녹음기에 집중이 가 있고 지석의 부인이 이제 지석이한테 집중이 가 있고 그 구도가 저는 찍으면서 저도 정말 숨이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저는 감독님의 진실의 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는 굉장히 훈훈하게. 네, 진짜 근데 공포를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세민재 배우님은 여러모로 이 영화에서 그 숨막히는 상황들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이 몰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유희태 배우님. 네, 저도 진실의 방을 안 가지 않았어요. 저도 갔나요? 진실의 방을 저는 안 들어갔던 것 같고 네. 저도 되게 애정하는 장면이고 네. 저한테는 정말 호러였거든요. 그때만큼은 정말 장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감독님이 디렉션 해주는 거에 그 상황에 그냥 맡겨서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실의 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진짜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인물에 몰입한다면 그렇게 세 명이 모여서 자기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바로 나가고 싶었어요, 진짜. 네. 그 느낌을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감독님께 질문인데 관객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기를 원하시는지 뭐 어떤 코멘트로 구체적으로 좀 이런 코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는 다 네 분께 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관객들에게 느껴지기를 원하는지. 저는 이 영화는 결국 다영이가 하려는 것과 말하려는 것과 말하지 않으려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담임 선생이 계속 다영이를 추궁하고 어떤 담임 선생의 시선으로서 다영이를 바라보는데 저는 우리가 어른들로서 이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을 다시 그 학생 상담실에 불러서 앉혀놓고 이제 어떤 둘이 같이 적으면 이제 다르게 적을 수 없을 테니 그 진실을 더 추궁하려는 그런 어른들의 시선이 이 아이들에게 되게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이런 고민으로 이 영화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을 보는 어린들의 시선의 좀 변화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서윤 배우님. 되게 그 여름날의 거짓말로 GV를 많이 가면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래서 다영이가 반성문에 쓴 게 혹은 영화에서 보여지고 있는 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 영화의 키포인트지만 그거를 조금 떠나서 다영이가 들려주고 싶은 여름 방학만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영화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혹은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에 한 장면이라도 좋으니까 좀 여운이 한 번은 오셨으면 좋겠다, 한 번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최민재 배우. 영화가 정말 이게 청소년들의 사랑을 가볍게 쓴 내용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쓴 영화라 이게 소재가 조금 무거울지는 몰라도 약간 관객분들의 다른 시선으로 봐주셔서 그 관객분들의 청소년 때의 사랑은 어땠나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 배우님. 네. 영화는 청소년과 어른을 아우르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위태로운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감정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되기를. 네, 영화를 그런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하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좋은 쪽으로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제 배우님들도 어떤 배우로 성장하고 싶은지 또 감독님 다음 작품은 뭔지도 아까 얘기를 들어봐서요. 이제 포토타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마지막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먹. 네, 제가 이제 순서대로 불러드리는 분 나가서 이제 촬영하시면 되는데요. 네. 진행이 될까요? 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손영로 감독님부터 네, 원샷으로 찍겠습니다.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독님 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손인사. 네, 하트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유희태 배우님, 감독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계속 또 더 찍어야 돼가지고. 네, 유희태 배우님 찍겠습니다. 배우님도 한 번만. 네, 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작은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민재 배우님. 네. 자연스러운 포즈 또 취해주시고요. 네. 화이팅. 네. 오늘 충성 보통 하지 않나요? 그쵸? 한번 휴가 나오신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네. 아유, 너무 든든해 보입니다. 네. 하트 한번 할까요? 그래도 하트 안 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서윤 배우님. 네, 서윤 배우님도 포즈 네, 네. 한번 취해주시죠. 하트 한 번만. 네, 화이팅도 한번 할까요? 다른 분들 하셨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박서윤 배우님이랑 최민재 배우님 투샷으로 한번 찍겠습니다. 네. 사랑의 힘. 사랑의 힘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화이팅! 네. 우리 영어를 다정하니까. 네, 두 분 또 하트도 만들어 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희태 배우님까지 그래서 감독님 먼저 세 분, 네, 주연 배우님과 감독님까지 세 분, 네, 사진 찍겠습니다. 화이팅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순서가 있거든요. 네, 먼저 세 분 찍으시고. 네,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 잠깐 들어오시고 저희 배우분들 네, 스리샷 찍겠습니다. 유희태 배우님까지 세 분. 네. 이렇게 네. 이게 더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서 네. 배우분 다가게 하트 한 번만.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감독님까지 네 분 같이 찍겠습니다. 그 여름날의 거짓말 화이팅! 네. 네. 우리 영원 많이 사랑해달라고 하트 한 번만. 네, 하트. 네. 손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박수 보내주시죠. 네, 퇴장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8월 28일에 개봉합니다. 네, 기자님들